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권씩 읽어볼 생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다짐이 무색하게 세 권밖에 읽지 못했어요. 꼭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권씩 읽기를 실천해보고 싶고요. 만약 하게 된다면 그것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책을 읽을 때마다 간단하게 정리해 놨는데요.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지난주에 읽은 책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하는 책들은 모두 전자책으로 읽었고요. 밖에서 이동하는 시간이나 잠들기 전 틈틈이 읽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첫 번째로 읽은 책부터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구민정 오효정 PD의 공저 에세이 명랑한 유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표지를 보여드리고 화면에 띄워둘게요. 이 책은 방송 PD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구민정 PD와 오효정 PD의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가까운 동료이자 소울메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오효정 PD가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위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그 이후 두 사람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마주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는지를 담고 있는 에세이인데요. 명랑한 유언을 읽는 동안 여러 문장이 인상 깊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오효정 PD가 동생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힘든 날은 덤덤하게 지나보내고 행복한 날은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실컷 즐기렴. 이 문장을 읽는데 실제로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편지 부분을 버스에서 읽고 있었는데 눈물을 삼키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날 정도로 마음이 먹먹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표현인 것도 아니고 아주 대단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문장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아마도 그 문장에서 동생을 향한 애정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도 동생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더 몰입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명심해. 너의 삶은 너의 것일 뿐이야. 저 역시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저를 맞추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지금쯤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 더 성공적인 삶으로 보이는지 한 번쯤은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내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내 것이니까 조금은 내 기준으로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도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명랑한 유언이 단순히 죽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누구에게나 끝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지만 평소에는 잊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죽음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는 에세이였고 저에게는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명랑한 유언은 제가 올해 읽은 책들 중 지인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이면서 제가 가장 오래 가지고 있고 싶은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은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지금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아마 저처럼 가슴이 먹먹해지고 슬퍼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저처럼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가게 되리라 생각하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경철 작가의 아무튼 헌책입니다. 명랑한 유언을 월요일에 완독하고 화요일에는 이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평소에 책을 구매할 때도 새 책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책을 사더라도 최대한 깨끗한 상태의 책을 고르려고 하는데 헌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책을 바라보는지 궁금했고 그런 호기심을 해결해보고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경철 작가님은 헌 책을 단순히 누군가 읽고 난 책이 아니라 시간과 이야기가 쌓인 물건으로 바라보는데요. 책 속에는 헌책방을 드나들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헌 책이 가진 매력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책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찾던 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책에 남아있는 이름이나 책갈피 같은 흔적들이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점도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흔적이 있는 책을 선호하지 않아서 이 책을 읽으면서는 그런 흔적들이 한 책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작가님처럼 헌 책을 수집하는 즐거움을 완전히 공감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고서나 초판본, 절판본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작가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고 저는 가지고 있는 책을 최대한 읽은 뒤에 새로운 책을 구매하는 편이라서 헌책방을 찾아다니면서 책을 모으는 작가님의 취미도 저와는 좀 멀다고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작가님이 편집자로 오래 일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나 문학 관련 이야기가 책에 자주 등장해서 솔직히 말하면 분량에 비해서 읽기가 쉽지는 않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무튼 헌책을 읽으면서 부러웠던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헌책방에 대한 부러움이었어요. 작가님에게 헌책방은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애정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장소처럼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저에게는 그런 장소가 어디일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 저는 제 방이 가장 비슷한 공간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다해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제 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작가님께서는 외부에 있는 특별한 공간에 애정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습니다. 아무튼 헌 책을 읽고 비록 헌 책의 세계에 완전히 발을 들이게 되지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오랫동안 좋아해온 것을 들여다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아마 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훨씬 깊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전혀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이 읽어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요일부터 읽은 책인데요. 조혜은 작가님의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인데요. 이 책은 전자책 플랫폼에서도 항상 인기가 많아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책이었어요. 운이 좋게도 대출 가능한 사람 수가 딱 한 명 남은 타이밍에 제가 발견해서 이번에는 바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목이랑 표지만 봐서는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어둡고 스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야기였어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줄거리를 간략히 얘기해 보자면 이야기의 주인공인 고등학생 화영이 3년 전 발생한 독이 든 꿀떡 사건으로 엄마를 잃게 되는데요.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엄마의 죽음에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요. 화영의 어머니가 원래 떡을 먹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화영은 엄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일에도 발을 들이게 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손도끼를 든 고민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민영 안에는 도화라는 소년의 영혼이 들어있는데요. 몸을 잃고 해피스마일 베어에 갇혀버린 도화와 엄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은 화영이 만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에는 인신매매, 재개발, 빈부격차 같은 꽤 무거운 소재들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이야기 속에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읽는 동안 불쾌한 감정이 들긴 했어요. 잔인한 장면도 많고 범죄와 관련된 묘사가 꽤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의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화영이랑 도화 때문에 책을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로 나오는데 서로를 통해 조금씩 변해가는 게 보이고 복수라는 목표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는 특히 도화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고민형에 갇힌 도화를 화영이를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도화도 모든 것을 잃은 인물이라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화영이의 복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화가 자신의 몸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는 복수극도 맞지만 상처를 가진 화영이와 도화가 서로를 이해하고 구원해가는 이야기라고도 느껴졌어요. 읽고 나서 마냥 기분이 좋아지는 소설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제 삶에 열정을 불어넣어준 책이었고요. 결말을 아시는 분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화영이가 해피스마일 베어를 다시 꼼꼼히 바느질 해주는 부분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혜은 작가님은 워낙 유명하셔서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어두운 분위기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빠른 전개로 답답함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찾고 계신 분들께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읽은 책들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낙타 거북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책 이야기를 담은 영상들을 몇 편 올렸잖아요. 근데 영상을 만들다 보니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최근에 등껍질 북클럽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상에서 소개한 책들뿐만 아니라 영상에 담지 못한 책 이야기나 읽으면서 남겼던 기록들도 함께 블로그에 올려볼 생각인데요. 혹시 책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거나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놀러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재밌는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